75세인 당신은 팔걸이를 잡지 않고도 좋아하는 의자에서 쉽게 일어섭니다. 주저없이 신발끈을 묶고 자신감 있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균형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일본 오키나와의 산속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는 매일같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70대가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반면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90대까지 정원을 가꾸고 춤을 추며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유전이나 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일상생활에 녹아든 간단하고 부드러운 동작들의 집합체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헬스 루틴이 아닙니다. 제가 장수 운동이라고 부르는 세월이 흘러도 몸을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작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저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5가지 운동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써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왜 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60세가 지나면 몸은 시간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은 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10년마다 자연스럽게 근육량의 약 8%를 잃습니다. 우리의 균형 시스템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관절은 기름칠을 하지 않은 낡은 경첩처럼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낙상이 노인 부상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11초마다 노인 한 명이 낙상 관련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11초마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화와 신체활동 저널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의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균형 및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낙상 위험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5%나.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독립심과 의존심, 자신감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그 일어서는 순간은 매일 중력과의 싸움이 됩니다. 이 한 가지 동작을 익히면 신체적 기분뿐 아니라 매일 새롭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일상의 동작을 도입하고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내딛는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에 대한 이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여러분의 최고의 시절이 지나갈 필요가 없다고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일어서기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여기서 독립심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튼튼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다리 근육만 사용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팔걸이에 손을 얹지 말고 팔로 밀어내지 마세요. 간단하죠?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강력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몸의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안정성과 파워의 필수적인 둔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수십 번이나 사용할 정확한 동작 패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대학교의 캐서린 맥렐런 박사는 앉아서 일어서는 운동을 한 노인들이 단 6주 만에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무슨 일을 하든 계속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간단한 의식의 힘입니다. 매일 아침 5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10회까지 늘려보세요. 레스토랑 의자와 극장 좌석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 떠나볼까요? 오키나와에서는 80대 노인들이 정원을 가꾸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웅크리고 앉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운코주아리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깊은 웅크리고 앉는 자세는 엉덩이, 무릎, 발목의 젊음의 셈과 같습니다. 이 자세로 몸을 낮추면
하체의 모든 관절이 최대한 가동 범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뻣뻣함이 아닌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체역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딥 스쿼팅이 흔한 문화권에서는 노년층의 고관절 및 무릎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딥 스쿼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문틀이나 튼튼한 테이블을 잡고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몇 인치 정도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만 몸을 낮추세요.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요가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유연성을 점진적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15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는 부분, 스쿼트만으로도 수년간 축적된 뻣뻣함을 풀 수 있습니다. 관절과 매일 대화하며 유연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전통 문화에서 나이 드는 것에는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의자와 소파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지만 우리의 척추는 우리를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해주는 부드럽고 의식적인 앞으로 굽히기를 갈망합니다. 부드럽게 앞으로 굽히는 것은 발가락을 만지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의 우아한 곡선을 유지하고 등 근육을 길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조심스러운 굽힘 대신 유연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입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카운터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지지합니다.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굽히면서 척추를 폭포수처럼 길게 늘립니다. 기분이 좋을 만큼만 앞으로 굽히고 심호흡을 하며 각 척추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상상합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매일 앞으로 굽히는 노인들이 자세가 더 좋고 허리 통증이 덜하다고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에는 신체적 이점 외에도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숨을 쉬고 부드럽고 보살피는 방식으로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코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피트니스 잡지에서 보는 식스팩 같은 것이 아니라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움직임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깊고 안정적인 힘입니다. 앉아서 하는 트위스트는 마치 몸통 전체를 매일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짚으세요. 한 손을 반대쪽 무릎에 얹고 마치 어깨 너머로 오랜 친구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몸통을 부드럽게 돌리세요. 몇 번 숨을 들이쉬고 나서 반대쪽으로 틀어보세요.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이 트위스트 동작이 책상 다리를 하거나 선반 위에 물건을 짚는 등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러한 문화권에서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척추 회전은 척추 사이의 작은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소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몸을 틀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은유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생각, 일상,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치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 부드러운 몸 비틀기는 유연성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척추를 돌릴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적응력을 기르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운동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타협할 수 없는 활력 넘치는 약속처럼 걷는 것입니다. 제 동네에 사는 83세 마가렛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마가렛은 동네 공원을 지나는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녀는 속보를 하거나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도와 기쁨으로 공간을 가로질러 몸을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녀에게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발에게 약속을 해요. 아주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모험을 약속하죠. 하버드 건강연구에서 0명이 넘는 여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400보만 걷는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걷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연구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걸음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 자신을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
그리고 몸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매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거실에서 5분 정도 걷는 것이라면 완벽하고 우편함까지 걷는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강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동작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오키나와 백세인들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는 장수가 격렬한 운동이나 복잡한 루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신체 시스템에 일관되고 부드럽게 부하를 주는 것다. 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신체가 설계된 자연스러운 패턴을 반영하고 근육, 심혈관, 신경 등 모든 시스템이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유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13년 동안 성인 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간단한 일상 동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3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계 외에도 수많은 변화 사례가 있습니다. 가벼운 낙상 사고로 두려움에 떨다가 이러한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한 로버트처럼 2년 후 그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등산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앉아서 일어서는 동작을 연습할 때마다 수술 후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나를 대비해 근력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딥 스쿼트 하나하나는 당신의 기동성 계좌에 예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럽게 몸을 굽히는 동작 하나하나가 당신의 우아함을 앗아가려는 뻣뻣함에 대한 보험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쩌지? 정말 한계에 부딪히면 어쩌지?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무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 없이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천천히 앉아서 다리 근육으로 내려오는 동작을 조절해 보세요. 딥 스쿼트가 너무 어렵다면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4분의 1 스쿼트이며 효과가 좋습니다. 벽, 카운터 또는 튼튼한 가구를 지지대로 사용하세요. 천천히 움직이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해서 낙담하는 것보다는 매일 가볍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 나이에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가벼운 도전을 한다면 그 놀라운 회복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움직임은 약과 같지만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 문제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작들은 단순히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항복보다는 힘을, 뻣뻣함보다는 기동성을,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는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저는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이키가이의 표현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동작들을 수련할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갈 곳도 있고 사랑할 사람도 있고 즐길 경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놀라운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인생의 모든 승리와 도전 속에서 당신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동작들은 그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함께 모험을 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동작 하나만 선택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이 동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세요. 단 7일만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자신에게 투자하고 노화 과정을 통제하고 체념 대신 활력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최고의 시절이 지났다고 확신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강해지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세요. 강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은 바로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